자녀의 성공을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바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원룸 한켠에서 대충 식은 밥으로 끼니를 때우더라도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많은 것을 경험시켜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용하는 파렴치한 아내와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과 돈을 다 바쳐가며 헌신적으로 가족을 위해 봉사했던 아버지가 자신이 그저 돈 버는 기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지 상상조차 가지 않습니다. 버림받았지만 진정으로 가정을 생각했던 아버지, 그 자체였던 남자 연예인들. 지금은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취객 개그와 중국어 같지만 잘 들어보면 한국말인 개그의 시초인 개그맨 정명재. 정명재가 보여주었던 실제인지 연기인지 구분되지 않을 정도의 취객 개그는 아직까지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유머 1번지와 쇼 비디오 자키에서 네로 25시를 통해 최양락과 콤비를 이뤄 한국 개그계를 휘어잡았던 정명재는 1994년 IMF 시기에 방송국에서 퇴출된 후 고깃집을 차렸습니다. 한 방송에 출연해 고깃집을 차린 이유에 대해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만들어 먹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아내와 아이들이 1995년 미국 유학길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정명재는 1985년 아내와 결혼한 후 고작 10년 만에 기러기 아빠가 되었습니다. 정명재 인생에서 가장 쓰라렸던 순간은 코미디를 놓아버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아내와 아이들이 그를 버리고 미국으로 떠난 일이었습니다. 정명재는 돈을 벌면 버는 족족 아내에게 송금했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조금씩 비행기 표값을 모았지만 혹여 아내와 아이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생길까 걱정되는 마음에 돈이 조금만 모여도 모두 보냈습니다. 겨우 6년 만에 미국으로 떠난 정명재는 오랜만에 만난 딸이 너무 반가워 안으려 했지만 딸은 모르는 사람 취급하며 피했다고 합니다. 정명재는 이날 자신이 그저 돈 버는 기계였다는 허탈감에 공항에서 많이 울었다고 전했습니다. 딸과 5일 만에 예능에 출연했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한편 제2의 한석규라 불리며 멜로드라마의 역사를 썼던 배우 이성재는 생각지도 못하게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며 불닭볶음면을 유행시키는 등 다시 한번 대중에게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성재의 출연에 의구심을 품었는데요. 그는 1996년에 결혼해 슬하에 두 딸을 두었으며 연예계 대표 딸바보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성재는 2010년 사춘기에 접어든 딸들을 위해 아내와 함께 두 딸 모두를 캐나다로 유학 보냈습니다. 10년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생활비가 밀린 적이 없었다는 이성재는 벌써 첫째 딸이 결혼해 손자, 손녀 2명을 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이들의 유학 생활에 엄마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이미 성인이 돼 결혼하고 아이까지 있는 딸의 뒷바라지를 위해 아직도 아내는 캐나다에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나 혼자 산다를 통해 혼자 어떻게 생활하는지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었다는 이성재의 속마음에는 이제는 아내와 함께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바람도 담겨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원룸에 사는 남편을 두고 여전히 아내는 캐나다에서 생활하고 있고 이성재는 매번 생활비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홀로 외롭게 사는 남편 곁으로 하루빨리 아내가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연예계 대표 기러기 아빠 중 한 사람인 배동성의 사연도 눈물을 자아냅니다. 아내는 물론 딸까지 합세해 아빠를 돈 버는 기계로만 취급했는데요. 한창 인기의 정점에 있던 시절 배동성은 아내와 세 자녀 모두를 미국으로 유학 보냈습니다. 당시 아내 안현주가 요구한 생활비는 무려 월 3천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배동성은 이를 악물고 자녀들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지만 하루에 100만 원을 벌어도 아내가 요구한 금액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무려 10년 동안 자녀들의 유학 생활을 피땀으로 뒷바라지한 끝에 결국 배동성은 아내와 아이들을 모두 한국으로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10년 만에 아빠와 함께 살게 된 자녀들은 아버지와의 생활이 어색했습니다. 그 이후 아내가 보인 행동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 안현주는 배동성과는 22년간 효인도 부부였을 뿐이고 미국에 있을 동안 배동성이 바람을 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동성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안현주의 망언을 묵묵히 받아들였지만 결국 두 사람은 안현주의 바람대로 2013년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욕을 먹더라도 가정을 지키겠다는 배동성의 진심은 철저히 무시된 셈이었습니다.
그 이후 배동성이 그간 아내와 자녀의 미국 생활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던 사실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면서 그는 재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방송을 통해 만난 요리 연구가 전진주와 재혼하며 다시 사랑꾼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과거 사랑 없는 결혼 생활에서도 헌신적이었던 그는 전진주와 함께 진정한 사랑을 찾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동성을 떠난 아내 안현주는 과연 행복할까요? 안현주는 배동성과의 결혼 생활 도중 딸의 과외선생과 불건전한 만남을 가졌던 사실이 알려졌으며 최근에는 돌싱 모녀 더블 소개팅이라는 방송에 출연해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건강과 인생을 모두 바쳐가며 가족을 위해 살아왔던 배동성 같은 아버지들이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화려한 연예계 대신 유흥업계로 전환한 여성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2018년에 데뷔한 다국적 걸그룹 네이처의 일본인 멤버 하루입니다. 하루는 탁월한 춤 실력과 매력적인 외모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지만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려 연예계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생계를 위해 잠시 유흥업계에서 일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이처는 한국인 7명, 중국인 1명, 일본인 1명으로 구성된 걸그룹이며 하루는 일본 볼룸 댄스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이력이 있는 실력파 댄서였습니다. 그녀는 단 4개월의 연습생 기간을 거쳐 초고속으로 데뷔했고 부드러움과 강렬함이 조화를 이루는 춤선으로 팬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 4월 일본의 한 유흥업소 SNS 계정에 접대원을 소개하는 영상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촉발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한 여성은 사쿠라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6년간 K-팝 아이돌로 활동한 후 화류계에 발을 들인 신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의 걸그룹 활동 당시 사진과 생일이 네이처의 하루와 일치해 사칭 논란이 일었으나 결국 그녀가 하루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이후 논란이 불거진 지 3개월 후 하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댄스 스튜디오 설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잠시 화류계에서 일했다고 해명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걸그룹에 큰 타격을 주었고 네이처는 대중의 주목을 받지 못한 채 계약 기간을 끝내지 못하고 데뷔 6년 만에 해체되었습니다. 참고로 그녀가 일했던 곳은 접촉 없이 대화만 나누는 건전한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2위는 배우로서의 길 대신 화류계를 선택한 장미인혜입니다. 대표작은 없었지만 대중적인 인지도 면에서는 최상위권에 속했던 그녀는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해 솔직하고 과감한 발언으로 주목받았으며 자신의 SNS에 올라온 스폰서 제안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며 소신 있는 배우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노현동에 위치한 일명 템프로 업소에서 일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장미인혜는 매일 출근하지는 않았지만 일주일에 2~3번 정도 모습을 드러냈고 고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 예약이 어려운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배우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않았으며 다른 접대 여성들과는 달리 술자리에서도 말을 거의 하지 않는 차분하고 도도한 태도를 유지했다고 업소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미인혜는 강한 불쾌감을 표하며 해당 보도를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유흥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여성 연예인들이 템프로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존재하며 이들은 일반 접대 여성들과는 달리 특별한 고객이 있을 때만 룸에 들어가 가볍게 인사를 하거나 술을 한두 잔 따르는 형태로 활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장미인혜가 정기적으로 출근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손님만 상대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한편 장미인혜는 해당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강력 대응을 예고하며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실제로 고소장이 접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위는 걸그룹 연습생에서 화류계로 전환한 또 다른 인물 한서희의 이야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서희는 연습생으로 활동했으나 끝내 데뷔하지 못했음에도 연예계에서 넓은 인맥을 가진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그녀가 재력가와 톱스타들만 이용할 수 있는 멤버십 클럽 템프로에서 근무한 사실이 밝혀지며 더 큰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서희는 빅뱅의 탑과 아이콘의 BI 등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들과 관련된 사건들에
자주 이름이 언급되며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더 나아가 YG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양현석 또한 그녀와 연관된 논란에 휘말리며 그녀는 연예계의 판도라의 상자 같은 존재로 평가받았습니다. 한서인은 연습생 시절 여러 기획사로부터 러브콜을 받았으며 실제로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거쳐 데뷔를 준비했으나 10프로에서 단 3시간 동안 일하고도 2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경험을 계기로 새로운 선택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과거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순수하고 풋풋한 모습이 이제는 찾아보기 어려워졌다는 점은 많은 이들에게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4위는 기상캐스터 출신으로 주목받았던 최영아입니다. 최영아는 배우 김선호 사건과 자신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공개된 CCTV 영상, 이른바 3대1 논란으로 큰 화제를 모은 인물입니다. 재력가였던 시댁과의 갈등 끝에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이혼을 하게 되었으며 이후 거짓 폭로 논란으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지만 경제적 어려움은 겪지 않았습니다. 이는 제주도에 마련된 오피스텔과 생활비를 지원한 스폰서의 존재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둘러싼 새로운 논란이 발생했는데 이는 가수 이재훈과 함께한 음주가무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영상은 단순한 친분 모임으로 밝혀졌지만 이를 본 스폰서가 그녀의 새벽 술자리 사실에 실망하며 모든 지원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된 최영아는 화류계로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1985년생인 그녀는 멤버십 업소인 10프로에서 활동하기에는 나이가 많았지만 한층 돋보이는 외모와 과거 경력을 살려 부산의 한 업소에서 새롭게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같은 업소에서 일했던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뛰어난 발음과 우수한 의사소통 능력으로 주변에서 눈에 띄는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산에서 활동하던 그녀는 어느 순간 모습을 감추었으며 현재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5위는 배우 활동을 중단하고 화류계로 전향한 한나경입니다. 그녀의 화류계 진출은 유흥업계 출신이라는 오해보다는 오히려 해당 배경을 활용한 선택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한나경은 성형외과 시술 결과를 영화 전망 좋은 집을 통해 공개하며 대중의 시선을 끌었으나 본격적으로 주목받은 계기는 청룡영화제를 둘러싼 논란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 다른 작품에서도 성형미를 부각하며 출연했지만 대중의 관심은 빠르게 식었고 제작사들 역시 그녀를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부산으로 내려가 활동을 이어갔으며 그곳에서는 이 차는 나가지 않는 아가씨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일하던 중 한 사업가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한나경은 이 차는 거절하지만 스폰은 받는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이 사업가와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사업가는 이를 핑계로 출장이라는 명목하에 매달 부산을 찾으며 아내와 한나경 사이를 오가는 이중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업가의 아내는 남편이 출장 후 가져온 쇼핑백에서 긴 머리카락을 발견하고 샤워 후 그의 등에 남아있던 손톱 자국을 보며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의심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 3차례 전화가 걸려왔고 다음 날에는 아내에게 임신 초음파 사진 2장이 전송되면서 사건의 진상이 드러났습니다. 이 메시지는 한나경이 보낸 것이었고 이로 인해 아내와 한나경 간의 갈등은 극으로 치달았습니다. 처음에 사업가의 아내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 했지만 한나경이 보낸 결혼은 끝났어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존심을 건드리는 발언을 보고 결국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한나경은 사업가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며 4천만 원의 보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여 사업가의 아내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진 후 그녀의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더 이상 고객들은 그녀를 찾지 않았고 업소들 또한 그녀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한나경은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그녀에게 별풍선을 보내주는 팬들이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성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여배우 T.O.P.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위는 배우 김연주 씨가 차지했습니다. 김연주는 1996년 가수 김현철의 5집 타이틀곡 일생을 뮤직비디오를 통해 연예계에 데뷔했습니다. 이어 1997년에는 가수 이승환의 5집 애원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며 하이틴 스타로 급부상했습니다.
그 이후 노희경 작가의 미니 시리즈 내가 사는 이유에서 술집 점대부 춘심 역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연기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당시 노희경 작가는 김연주를 보고 이렇게 건방진 신인은 처음 본다며 춘심 역에 캐스팅했다고 하며 이 일화는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와 드라마 출연으로 점차 이름을 알리던 김연주는 광고를 통해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스타로 도약했습니다. 국물이 끝내줘요라는 광고 멘트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러나 너무 어린 나이에 성공을 맛본 탓이었을까요? 한 드라마에 캐스팅된 김연주는 대본을 보고 이 대본 나 중심으로 다시 쓰는 거 안 돼요? 그것도 못 해줘요? 라고 발언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당시 그녀는 태도가 싸가지 없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부정적인 평판을 얻었으며 결국 매니저마저 너랑은 도저히 같이 일할 수 없다. 내가 그만두든 하자며 분노를 폭발시켰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당시 김연주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3위는 김희선 씨입니다. 1990년대를 대표하는 여배우를 떠올리면 초반에는 최진실이, 후반기에는 단연 김희선이 떠오릅니다. 김희선은 뛰어난 외모뿐만 아니라 당시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서 큰 인기를 끌었죠. 그녀는 그 독특한 아름다움과 신세대 이미지를 바탕으로 출연한 드라마마다 큰 성공을 거두었고 광고에서도 연이어 히트를 치며 오랫동안 정상의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의 김희선은 스스로도 인정했듯 성격이 다소 직설적이고 거친 편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직설적인 성격은 연예계에서 자주 화제가 되었고 특히 드라마 목욕탕집, 남자들 대본 리딩 현장에서 대선배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아무렇지 않게 앉아 배우 강부자에게 꾸중을 들었던 에피소드는 업계에서 전설처럼 회자됩니다. 또한 술을 좋아했던 그녀는 토마토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토하고 마시고 또 토한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죠. 드라마 미스터 쿠유 촬영 당시 많은 남자 배우들이 김희선의 애교에 호감을 보였지만 배우 김민종만은 예외였다고 합니다. 둘 사이의 어색한 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회식 자리에서 김희선이 술에 취해 반말을 하며 주사를 부리자 김민종은 참지 못하고 그녀의 뺨을 때린 일화는 여전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후에 김민종은 인터뷰에서 이 사건을 크게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김희선의 인성 논란으로 이어질 뻔했지만 오히려 김민종의 폭력적인 행동이 더 큰 이슈로 떠오르며 그녀에 대한 논란은 다소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솔직하고 거리낌 없는 성격으로 어릴 때부터 여러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김희선은 최근에는 오히려 친근하고 털털한 이미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연 김희선이 변화한 것일까요? 아니면 대중이 그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것일까요? 2위는 고현정 씨입니다. 미스코리아 출신으로 드라마 엄마의 바다와 모래시계를 통해 급격히 스타로 떠오른 고현정은 1995년 신세계 그룹 부회장 정용진과 결혼하며 연예계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2003년 이혼 후 다시 대중 앞에 나서며 톱스타로 복귀했습니다. 그 후에도 그녀는 끊임없이 인성과 관련된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2013년 드라마 여왕의 교실 제작 발표회에서 동료 배우 최윤영이 아이들에게 배울 점이 많다고 말하자 고현정은 아이들한테 배울 건 없어요. 어른들이 얼마나 정신없이 살았으면 아이들에게 배운다는 말을 하겠어요 라고 정면으로 반박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사건으로 인해 인성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드라마 리턴 촬영 중 PD와의 의견 충돌로 고성이 오가면서 폭행 의혹까지 불거지며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제작진들의 폭로가 이어졌는데요. 2010년 대물 촬영 중 PD가 대사톤 문제를 지적하며 재촬영을 요청하자 고현정이 자신의 차로 돌아갔고 이를 설득하기 위해 따라온 CP를 차에 태운 채 몇 미터를 이동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2012년 쇼 토크쇼 녹화 중에도 제작진과의 마찰로 작가와 PD에게 막말을 하거나 휴대용 재떨이를 던졌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2009년 선덕여왕 촬영 당시에는 세트장 청소와 모기 방역을 요구하며 촬영 준비보다 자신의 요구사항을 먼저 처리하게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더욱이 2018년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시절 강의실에서 흡연을 했다는 사진과 글이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게시자는 고현정이 연기 교육의 일환으로 흡연한 것이 아니라
매 수업 시간마다 10번씩 흡연을 했고 학부모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학기 내내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고현정과 관련된 좋은 일들도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2005년 드라마 봄날 촬영 중에는 모든 스태프에게 방한 점퍼와 도시락을 제공했고 2007년 히트 촬영 때도 방한 의류와 야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2021년 너를 닮은 사람 촬영 중에는 스태프들이 원하는 물건을 가격 제한 없이 구매하도록 해 모두를 감동시켰다고 하죠. 이처럼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고현정을 경험한 일부 제작진들은 그녀의 진짜 모습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과연 인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고현정과 미담 제조기로 평가받는 고현정,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1위는 문채원 씨입니다. 2007년 시트콤으로 데뷔한 문채원은 2008년 SBS 사극바람의 화원에서 우아한 이미지를 선보이며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활발히 활동하던 그녀는 2020년 드라마 악의 꽃을 마지막으로 예능 프로그램에 잠시 출연한 뒤 방송 활동이 줄어들었는데요.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그녀의 활동 감소가 과거의 인성 논란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이 채널의 연예계 비화 프로그램인 용감한 기자들에서는 한 여배우가 후배에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제압하는 방법과 갑질 스킬을 전수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두 배우가 같은 동네에 살며 집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는 집순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선배 배우가 문채원, 후배 배우가 티아라 출신 화영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실제로 화영은 예전에 TVN 예능 택시에서 문채원과 자주 만나 연애 상담을 한다고 밝혀 의혹을 더욱 키웠습니다. 또한 문채원은 예능 프로그램 해피투게더에 출연했을 때 게임에서 지고 물총을 맞는 벌칙을 받는 장면에서 유재석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는 모습이 포착되어 시청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KBS 드라마 공주의 남자 촬영 중 대선배인 이순재가 배우는 시간을 잘 지켜야 한다. 스타성을 과시하기 위해 약속 시간에 늦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며 문채원에게 직접 조언한 일이 있어 그녀의 태도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문채원은 또한 성범죄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과의 친분이 드러나며 또 다른 구설에 올랐습니다. 소속사의 강력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관련 소문은 끊이지 않았고 그녀는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한편 한지애에 관한 논란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2001년 슈퍼모델 선발 대회에서 한예슬, 소희연 등과 함께 입상하며 연예계에 발을 들인 한지애는 2004년 KBS 드라마 낭랑 18세로 주목을 받으며 주연급 배우로 자리 잡았는데 정여원이 인터뷰에서 폭로한 사건으로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정여원은 한 영화의 첫 촬영 당시 주연 배우가 차가운 눈빛과 무시하는 말투로 "언니는 욕심이 없나 봐요?" 라고 말했다며 그 경험을 통해 내가 주연 배우가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티즌들은 이 인터뷰의 대상이 영화 B형 남자친구의 주연이었던 한지애라고 추측했고 얼마 후 한지애는 자신이 그 사건의 주인공임을 인정하며 논란을 해명했습니다. 한지애는 원래 직설적인 성격을 지닌 인물로 여원 언니와는 이미 화해했다고 설명하며 상황을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한 프로그램 촬영 중 주머니에 손을 넣고 대하는 태도로 다시 한번 논란을 일으켜 시청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녀를 둘러싼 또 다른 소문으로는 학창시절 전설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지애가 면도칼을 입에 물고 오토바이를 탔다며 일진 출신이라는 의혹이 있었으나 명확한 증거는 없어 이 소문은 크게 퍼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지애는 재테크에 성공하고 검사인 남편과 결혼해 부유한 시댁에 들어가 안정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문이 사실이라 해도 그녀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